자, 일단 미적분은 수원에 있는 초월 함수 있지? 지수 함수, 로그 함수, 삼각 함수, 얘네들을 초월 함수라고 부르거든? 오케이? 자, 근데 수원에 있는 요놈들이랑 얘네들을 가지고 이제 미분, 적분을 해보는 거야. 이런 걸 하는 걸 배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그 미분계수의 정의나 이런 거 있잖아. 도함수의 정의라던가 이런 건 다 똑같아. 도함수의 정의 뭐야? f'x는 리미트? 뭐가 어떨 때? 오씨, 수트 시험 끝났다고 이러기야? h가 0으로 갈 때 뭐 분해? h분해 f x 플러스 h 빼기 fx 이런 걸 구하는 걸 배우는 거거든?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 삼각함수다. fx가 sin x야. 그러면 요거 대신에 sign이 들어간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f'x는 그러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sin x 더하기 h 빼기 sin x 이런 걸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너네가 아직 요걸 계산하는 법을 몰라요. 그치? 그래서 요거를 여기서 이거를 계산을 하면은 뭐가 나오냐면 코사인 x가 나오거든? 근데 이걸 하기 위한 계산 과정부터 이제 요 결과까지 이제 배우기 시작해요. 알겠어? 네, 요런 걸 배울 거고 플러스 이제 수열의 극한이랑 급수라는 걸 배워. 1단원이 수열의 극한이야. 수열의 극한. 여기에는 급수라는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얘는 함수의 극한이랑 거의 비슷한데 근데 이제 함수 대신에 수열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는 게 수열의 극한이에요. 그리고 급수는 수열을 영원히 더했을 때 어디로 수렴하는지를 보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울 거고 두 번째가 이제 미분, 여러 가지 미분법, 여러 가지 적분법 이렇게 배우는데 이 미분과 적분을 할 때 저 초월함수의 적분 그리고 미분 이런 걸 배우게 됩니다. 오케이? 크게 세 단원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 너네 중간고사 범위는 보통 이계도함수라는 범위까지 들어가요. 이계도함수까지 그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 나머지가 기말고사 범위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어? 네. 쌤 보기에는 미분보다는 적분이 좀 더 하드하거든. 왜냐면 뭐야 수투에선 곱의 미분법이 있었는데 적분에선 그런 거 없었잖아. 근데 그 곱함수에 적분하는 방법 두 가지를 배워요. 무슨 방법이냐면 부분적분법이랑 치환적분법이라는 거를 그런 이름으로 배우거든. 근데 그게 이제 단순 계산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함수의 형태를 막 바꿔놓고 이러면 어려워서 그게 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일단 미분까지는 중간고사 범위까지는 그렇게 막 심각하게 어렵고 그렇진 않아. 대신 외울 게 졸라 많아. 요거를 이제 계산하는 방법. 사인 안에 각도가 더해져 있는 거. 저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덧셈 정리라고 부르거든. 예를 들어 사인 75도 같은 거 그동안은 계산할 수 없었잖아. 그지? 근데 내가 이걸 30도랑 45도라고 나눠가지고 계산하면 사인 30도, 코사인 45도, 그 다음에 코사인 30도, 사인 45도. 아이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이제 계산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얘기야. 특수각으로 나눠진 거를. 자, 근데 이런 걸 외우는 공식들이 총 다 합쳐서 한 20가지 되나 싶어. 그래서 근데 그거를 외워놓으면 괜찮은데 계속 안 외운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앞부분은 공식을 외울 게 좀 많고요. 뒷부분은 함수의 관계를 좀 등식에서 함수의 관계를 좀 잘 변형하고 해야 되는 게 어려워서 어렵습니다. 알았죠? 네, 한번 시작을 해볼게. 자, 수열의 극한. 수열의 극한이랑 함수의 극한이랑
차이가 뭘까? 수열이랑 함수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야? 근데 수열도 사실 함수 아니냐? 그죠?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잖아. 근데 왜 수열의 극한은 따로 좀 나눠서 볼까? 저 새끼가. 왜일까? 함수는 그냥 내가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생각 안 할 거예요? 뭔 거 같아, 은순아? 모르겠슈? 모르겠슈? 함수는 연결돼 있잖아. 연속성이라는 게 있거든? 그지? 근데 수열은 어때? 1 다음에 바로 2로 넘어가고요. 2 다음에 바로 3으로 넘어가지. 그지? 자, 함수의 극한이랑 차이는 수열과 함수의 차이는 얘는 연속적인 경우가 많아요. 대체로 정의역이 뭐부터 뭐까지 이런 식이거나 모든 실수거나 이럴 때가 많으니까 연속적이야. 그래서 우리가 리미트를 구해줄 때 x가 무한대로 갈 때도 생각하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도 생각할 수 있지만 x가 어딘가에 갈 때 우극한이든 좌극한이든 이런 거를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 그지? 왜냐면 어떤 x는 a라는 그래프의 요 점의 좌우에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연속적이니까 딱 요 놈의 직전으로 올 때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근데 수열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수열 같은 경우에는 n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가 딱딱 떨어져 있으니까 이산적이라고 불러요. 이산적. 오케이? 우리 이산 확률 변수 해봤잖아? 그 이산이야. 하나하나 떨어졌다 이거야. 자, 그러면 얘는 지금 만약에 수열 an이 2n 플러스 1이야. 이거를 내가 좌표 평면에다가 여긴 n축, an축이라고 이렇게 써보면 1,3 찍고 그 다음에 1,3 찍고 2, 뭐 찍고 5 찍고 3,7 찍고 이럴 거 아니야? 그지? 얘는 점으로 찍힌다고. 왜? 정의역이 자연수인 애니까. 얘가? 그럼 요거는 요 주변의 좌우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다고요. 맞아요? 요건 연결돼 있는 게 아니잖아. 그지? 그냥 이 점 다음에 바로 띵, 띵 이렇게 갈 거거든. 그지? 그래서 이런 거는 못해. 알겠어? A의 근처, 아주 직전 이런 거는 못해.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럼 이제 뭐만 할 수 있냐면 또 n은 자연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n이 무한대로 갈 때만 어디로 가는지를 살펴봅니다. 알겠어? 그래서 수열의 극한은 무조건 뭐만 있어? 무한대로 가는 극한만 있다 이거야.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그럼 n이 무한대로 갈 때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발산하겠지. 그지? 발산과 수렴의 개념은 똑같아. 근데 얘가 그러면 만약에 얘가 n분의 3이래. 그럼 이건 어때? n이 왕창 커졌어. 그러면 얘는 어디로 가 점점점? 0에 가까워지겠죠. 그죠? 처음에는 3이었다가 그 다음 2분의 3이었다가 몇 분의 3이었다가 몇 분의 3이었다가 점점점 얘는 점점 0에 가까워지는. 그지? 이런 상황이 되겠지.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수열의 극한이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함수의 극한과 수열의 극한의 차이는 연속적이냐 아니냐 그 차이가 있다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해가요? 괜찮아요? 오늘 괜찮지? 자, 그러면 수열의 극한의 수렴과 발산은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는데 방금처럼 n이 졸라 커질 때 얘도 같이 커진다. 플러스나 혹은 마이너스 무한대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이러면 뭐 한다고 하겠어? 발산한다고 하겠죠. 그죠? 무한대 또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할 거고 근데 얘가 어떤 값을 향해서 가고 있어. 어떤 값에 영원히 가까워지고 있어? 그럼 이거를 우리는 수렴이라고 하겠지. 그지? 자, 근데 수열의 극한에서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 얘는 값이 어때? n이 1일 때 마이너스 2, 그지? 4, 마이너스 8, 16, 마이너스 32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죠? 자, 그래서 맞다. 제시험들은 나 맞췄지? 그지? 겁내 쉬운 거 나왔던데? 그죠? 네. 눈으로도 풀겠구만. 자, 아무튼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 그 다음 4, 점을 찍어보면 마이너스 8, 그 다음 16, 마이너스 32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얘네는 어때?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를 왔다 갔다 이렇게 어떤 값을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간격이 점점 넓어지죠. 그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는 그러면 n이 왕창 커질 때 무한대로 발산하는 것도 아니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는 것도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진동합니다 라고 해요. 오케이? 왔다 갔다 거리면서 어떤 일정한 값일 수도 있고 아니면 플러스 방향,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면서 점점 간격이 커지거나 혹은 그 간격이 계속 유지되거나 하는 것들을 우리는 진동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AN이 이런 것도 있어. 1, 3, 1, 3, 1, 3 이런 것도 있어. 예를 들면 2분의 아니다. 요거 하지 말고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1의 n제곱이다. 이런 수열이 있다고 쳐보자. n에다 1 대입하면 1이죠. 2 대입하면 2예요. 맞죠? 3 대입하면 어떻고요? 1이고요. 2, 1, 2 왔다 갔다 걸어요. 맞아요? 그러면 이거를 여기다가 찍으면 1, 2, 1, 2, 1, 2, 1, 2 왔다 갔다 하겠지. 그지? 간격을 계속 유지하면서 얘는 어디로도 가까워지지 않고 있지만 그렇다고 무한대로 가는 것도 아니야.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진동이라고 부릅니다. 알았죠? 네. 그래서 수열의 극한의 결론에는 발산과 수렴과 진동인데 사실 수렴하지 않으면 다 발산이야. 오케이? 진동도 발산에 속하는데 양의 무한대로 가냐, 음의 무한대로 가냐, 진동이냐 요 세 가지가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해가요. 자, 그 다음에 수열의 극한의 수렴에도 이런 게 있어. AN이 n분의 3이다 이랬을 때는 0으로 수렴했잖아. 그지? 0에 가까워진 거였죠. 가까워진다. 이런 거였는데 AN이 그냥 3이다. 이런 수열일 수도 있지. 그지? 그럼 얘는 어디로 수렴하는 거야? 그냥 3에 수렴하는 거야. 그 값 자체가 되는 거죠. 이런 것도 우리는 수렴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알겠죠? 네, 이게 지금 뭐다? 수열의 극한이다. 네, 미적분책 어디 갔지? 어디 갔노? 모르겠다. 자, 그래서 일단 수열의 수렴과 발산을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극한값의 계산, 수열의 극한의 기본 성질을 한번 볼게요. 페이지 11쪽에 있는 내용을 해볼 거거든.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봤다 너네? 그지? 페이지 11쪽에 수열의 극한의 기본 성질, 리미트. 우선은 이거 수투에서는 함수의 극한의 기본 성질이라고 해서 fx, gx 가지고 배웠거든요. 여기서는 an이 뭐 알파로 가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 베타로 간다. 이렇게 써주면 그럼 첫 번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실수배를 했다. c를 곱해놨다. 그럼 c 곱하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라고 바꿔서 c 알파라고 쓸 수 있다. 오케이? 네, 이런 거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덧셈 뺄셈. n이 무한대로 갈 때 an과 bn을 덧셈 뺄셈 한 것은 이게 수렴할 때만 뭐 할 수 있어? 수렴할 때만 갈라서 쓸 수 있는 거야. 맞아, 갈라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마이너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
이렇게 갈라서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써볼 수 있다. 곱하기랑 나누기도 마찬가지였죠. 그죠? 네, 이게 함수의 극한의 성질이랑 수열의 극한의 기본 성질이랑 아주 똑같아요. 그냥 똑같다 생각하시면 돼. 근데 얘는 이제 n이 무한대로 가는 것만 있다. 요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부정형의 극한도 한번 바로 계산을 해볼게. 함수의 극한에서는 뭐가 있었냐면 0분의 0꼴도 있었고요. 그쵸? 그 다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있지?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0 곱하기 무한대꼴 이렇게 있었거든? 그치? 근데 분모나 분자가 0으로 간다는 것은 뭐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야? 리미트 x가 뭐 알파로 갈 때 x 빼기 a분의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일단은 얘가 무한대로 가는 상황을 보는 게 아니야. 0으로 간다는 건 요거 없어. 오케이? 수열의 극한에서는 딱 두 가지만 있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랑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오케이? 이해가요? 네, 그래서 지금 그게 지금 페이지 13쪽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은 이거 함수의 극한일 때랑 똑같아. 우리 함수의 극한일 때 뭐 가지고 있어? 차수, 분모 차수가 그냥 분자 차수가 그냥 그거 가지고 했죠? 똑같아요. 요놈의 기본 원리는 기억나? 극한 구할 때? 차수만 비교하는 거는 어떤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냥 이렇게 풀면 된다라고 한 거였고, 기본 원리, 기본 방법. 분모에 아이씨 이 새끼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예를 들어서 n세제곱 플러스 5n제곱이 있어요. 분의 그 다음에 3n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있어. 0이라는 거 우리 알 수 있는데 근데 이제부터는 얘가 많이 변형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종종 차수로 할 수 없는 경우가 나와요. 왜냐면 우린 초월 함수도 다룰 거잖아. 여기에 막 등비수열 같은 게 들어가기도 해. 오케이? 그래서 기본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뭐였냐면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누는 거였어. n세제곱분의 1, n세제곱분의 1 이렇게 나눠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러면 1 더하기 n분의 5, 그 다음에 n분의 3 플러스 n세제곱분의 1 이렇게 해두면 이제 이거 자체는 지금 얘처럼 뭐 어떤 항들이 수렴한다는 게 없잖아. 그지? 수렴하지 않는 항들이 있으니까 요거 자체로는 계산이 어려웠는데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눔으로써 모든 항이 뭐 하게 된 거야? 수렴하게 된 거야. 그치? 그래서 각각 따로따로 리미트를 적용해도 괜찮아졌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1 더하기 0분의 0 더하기 0이 돼서 0이 됐던 거지. 맞아. 요게 지금 요놈의 기본 원리예요. 그래서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눈다. 분모 분자를. 그래서 뭘 만들고 싶어서? 수렴하는 항을 만들고 싶어서 항을 만든다. 이런 거지. 오케이? 이게 기본 원리인 거야. 자, 그래서 근데 그 결과로 어땠어? 그 결과로 여기서 비슷한 식들을 몇 개를 만들어 보면 n세제곱 더하기 5n제곱 분의 3n세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랑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세제곱 플러스 5n제곱 분의 3n의 4제곱 플러스 n 막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랑 차이점을 보면 얘네들은 다 분모의 최고차항인 요걸로 나눈다고 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더하기 n분의 5는 똑같은데 여기가 3 더하기 n 세제곱분의 1이 되니까 뭐야? 분자가 더 이상 0이 아니게 되었네? 수렴하죠? 그죠? 수렴하는데 1 더하기 0분의 3 더하기 0 해서 결론은 뭐가 된다? 3이 된다 요 얘기야. 오케이? 이해가지? 자, 그 다음에 의술이 잘 되고 있죠? n세제곱분의 1, n세제곱분의 1 해주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러면 1 더하기 n분의 5 해주고 여기는 n 더하기 3n 더하기 n 세제곱분의 1 요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얘 하나가 수렴하지 않게 됐는데 근데 분모가 일단 상수지. 분모가 상수인데 분자가 무한대로 가면 얘는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갈 수밖에 없잖아. 그치?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고 나서 그러면 지금 요 차수가 요 차수보다 낮을 때는 분모에는 숫자가 살아있는데 분자는 0이 될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해서 0이라고 했던 거고, 그 다음 차수가 같을 때는 어차피 얘네만 가지고 숫자가 나오겠구나 라고 해서 개수비만 구했던 거고, 그지? 자, 그 다음에 분자 차수가 더 클 때는 얘가 더 큰 무한대라서 지금 나누고도 무한대가 남겠구나 해서 무한대다 라고 했던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분모 차수와 분자 차수 가지고 나눠서 풉니다. 그래서 분모 차수가 더 크다 분자보다, 그러면 어디로 간다고? 무조건 얼마? 0, 그죠? 0, 그죠? 자, 그 다음에 분모랑 분자랑 차수가 혹은 무한대로 가는 단계 정도가, 그 속도라고 하죠. 무한대로 가는 속도 정도가 같다. 예를 들어 왜 쌤이 이걸 얘기를 하냐면 예를 들어 3의 n제곱 플러스 n분의 5의 n제곱 플러스 5n 뭐 이렇게 나왔어. 그지? 자,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가. 어떤 색깔이 제일 빨라? 5의 n제곱이 아무래도 제일 빠르겠죠? 얘 무한대로 가요. 오케이? 자, 봐봐. 다항함수는 지수함수를 이길 수 없어. 그럼 이거는 뭘 할 거냐면 3의 n제곱으로 나눠주는 거야. 오케이? 3의 n제곱으로 나눠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더하기 3의 n제곱분의 n, 그리고 여기는 3분의 5의 n제곱 플러스 3의 n제곱분의 5n, 이렇게 되면 얘네는 0으로 가요. 맞아요? 얘는 1로 가고 이건 무한대로 가겠죠. 그래서 무한대로 간다. 그래서 이 기본 원리를 알아두라는 얘기야. 오케이? 혹시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나왔을 때 기본 원리로 풀어야 되니까. 알았어? 자, 그리고 그래서 분모 분자 차수와 같으면 일단은 개수비로 구하면 돼. 그럼 여기가 만약에 3의 n 플러스 1승이었어. 그럼 어떻게 바뀔까? 뭐가 나올까? 2? 2? 왜? 왜 2야? 2는 어디서 나온 거야? 3? 3? 3, 2? 한번 해볼게. 3의 n제곱으로 한번 갈라볼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더하기 3의 n제곱분의 n이고, 이건 나누면 뭐가 남아? 3이잖아. 플러스 3, 2는 어떻게 나온 거야? 어떻게 나온 거냐고. 얘는 0으로 간다고. 그치? 그래서 결론 3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는 제일 큰 대빵인 놈들끼리만 계산을 하면 돼요. 알겠어요? 어쨌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자, 그래서 그것만 계산해서 약분해주면 된다. 자, 그 다음 분모 차수보다 분자 차수가 더 크거든. 얘는 그 분자랑 분모의 그 최고차항 부호, 특히 분자의 최고차항 부호에 따라서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게 된다. 이런 거 있는 거죠. 알겠죠? 이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자, 그럼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은?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은 어떻게 했었어? 기본 원리. 다항식이다 라고 하면 너무 오래전 일이야? 너무 수투 앞단원이었어? 다항식일 때는 최고차항 계수로 최고차항으로 묶는다. 으로 묶는다. 근데 이것도 역시 뭐냐면 수렴하는 항을 만들고 싶어서 그런 거야. 예를 들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뭐 n세제곱 마이너스 5n 플러스 1 이런 게 있어요. 얘랑 얘랑 무한대 빼기 무한대죠. 그죠? 물론 사실 얘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무한대라는 걸 알아. 왜? 세제곱이 졸라 빠르니까. 그지? 졸라 빠른 거에서 조금 빠른 거 뺀 거야. 그지? 요걸로 생각하면 그냥 무한대로 간다 생각하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정확하게 쓰고 싶어? 그러면 n세제곱으로 묶어. 그러면 1 빼기 n제곱분의 5랑 n세제곱분의 1이랑 이렇게 가겠죠. 그죠? 자, 그럼 얘네는 지금 0으로 갈 거고 요건 1로 가니까 무한대 곱하기 1이 되는 거야. 맞아? 무한대로 가게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다항식일 때는 최고차항으로 묶고, 그 다음 근호가 포함되어 있을 때 뭐 했지? 근호만 포함되면 우리 뭘 했죠? 제곱을 한다고? 저기요. 등식이 아니에요, 지금. 유리화, 그렇지. 유리화, 얘들아. 자, 당황스럽게 하지 마세요. 자, 제곱.
간마이네. 약간 중3한테서나 들을 수 있는 대답이었는데. 자, 유리화를 하면은 뭘로 바뀌게 되냐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정도로 바뀌게 됩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이걸로 이제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계산들은 다 요 놈 가지고 해결을 해줄 거야. 알았죠? 네. 그래서 일단 문제 몇 가지 한번 풀어볼게요. 16쪽부터 한번 가볼게. 오늘 진도 왕창 나가야지. 지금까지 내용 중에 이해 안 가는 거 있었어요, 혹시? 없었어요? 지금 자, 한번 봅시다. 수열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은 뭐 할 때만 성립한다? 각각의 수열이 수렴하는 애들끼리만 수렴할 때만 성립하는 거야. 그래서 뭘 사용하냐면 보통은 수렴하는 덩어리를 통째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아요. 통째로 만들어준다. 이런 느낌도 많은데 일단은 요거는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적당히 계산이 돼서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빼기 2가 4래. 자, 그럼 봐봐. an-2가 4로 요 수열의 수렴을 하죠. 그죠? 자, 그 다음 2라는 것도 하나의 수열이라고 볼 수 있지. 그지? 일반항이 2라는 거야. 그러면 2도 수렴을 하지. 리미트 2가 2로 수렴을 하겠죠. 그럼 둘을 더하면 리미트 an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실상 그래서 상수는 뭐 하면 돼? 넘기면 되는 거야. 리미트 an은 그럼 뭐가 된다? 6 된다. 이런 얘기지. 6. 여기까지 해갔어? 자, 그리고 자, 그럼 리미트 an이 6이니까 여기는 이게 전체가 수렴하고 그것의 일부 항이 수렴하니까 얘를 빼버리면 bn도 수렴하는 거겠죠. 그래서 저거를 2an 플러스 리미트 bn으로 바꿨어도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요게 12니까 리미트 bn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 5가 된다. 이런 얘기인 거지. 여기까지 얘가. 자, 그래서 요거랑 요거 가지고 저 극한을 계산을 해주면 지금 쟤는 an 플러스 bn 분의 an 마이너스 bn이잖아. 근데 일일이 하나하나 모든하게 수렴을 하니까 다 따로따로 극한을 계산해도 좋다 이 얘기야. 그래서 분모는 6 빼기 5, 분자는 6 플러스 5 해서 극한값은 11이 된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알죠? 일단은 뭐냐? 수렴을 하는가 안 하는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요거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고요. 마플 개념 익힘 2번으로 한번 또 가볼게요. 함수의 극한 할 때랑 비슷해. 크게 다를 건 없어. 그지? 크게 다를 건 없어요. 자, 두 수열 an, bn에 대해서 리미트 an이 무한대로 간대요. 우리 함수의 극한에서 fx가 무한대로 간다고 했어. 그럼 뭐 했지? 역수 취했죠. 그죠? 오, 좋아. 리미트 an 분의 1은 0으로 간다. 이렇게 만들었지. 그지? 쌤이 이거 자꾸 생략하는 이유는 n이 어차피 무한대로밖에 갈 데가 없어서 계속 안 쓰고 있어요. 귀찮아서. 자, 그러면 일단은 그러면 요거를 요 놈한테 뭐 했지? 우리? 곱했어요. 오케이? 곱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빼기 bn이랑 그 다음 또 수렴하는 수열인 an분의 1이랑 곱하면 이쪽은 3 곱하기 0이라고 써도 된다고. 그지?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an분의 bn은 0이 되는 거고 그럼 리미트 an분의 bn은 1로 간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수렴하는 새로운 걸 덩어리를 만들었어. 오케이? 수렴하는 새로운 수열 요거를 하나 만들었어. 자, 그래서 저거를 써보면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1분의 2bn 플러스 2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얘가 없잖아. an분의 bn을 만들어야지. 그지?
어떻게 해야 돼? an분의 1을 위아래에다가 곱해주면 되겠죠. 그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더하기 an분의 1 하고 2 곱하기 an분의 bn 플러스 2 곱하기 an분의 1인데 그러면 모든 항이 수렴하는 거 이제 맞나? an분의 1은 0으로 간다 했고 그지? an분의 bn은 1로 간다 했으니까 수렴하는 거 맞죠? 각각 따로따로 1 더하기 0분의 2 곱하기 1 더하기 2 곱하기 0 이렇게 되니까 정답은 2가 된다. 이 얘기예요. 알겠어? 네, 그냥 fx, gx를 an, bn으로 바꿨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여기서 6번 한번 해보자. 6번. 얘도 처음에 쓰는 방식 똑같아. 리미트 an 무한대로 가니까 an분의 1이 어디로 가? 0으로 가. 그래서 리미트 요거 나눠주면은 an분의 bn 빼기 1은 3 곱하기 0입니다. an분의 1을 나눠준 거예요. 여기까지 가요. 그럼 리미트 an분의 bn이 1로 간다 요거야. 맞아? 자, 그리고 요거는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뭘 어떻게 해볼 거냐면 얘를 이용하고는 싶은데 일단은 그게 좀 잘 안 되잖아요? 왜냐면 an분의 bn 하고 나서 bn이 또 남아버리잖아. 그지? 기본적으로 얘가 무한대로 가는데 요거 빼가지고 3 나오는 거면 이것도 무한대로 가는 거긴 해. 그지? 네, 그래서 곤란하기 때문에 자, an 곱하기 bn분의 bn의 세제곱 빼기 an의 세제곱으로 바꿔버릴게.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요. an 곱하기 bn분의 세제곱 빼기 세제곱 공식 쓰면 bn-an 해주고 bn의 제곱 플러스 an, bn 플러스 그 다음에 an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얘가. 자, 근데 이건 수렴하잖아. 맞아? 그래서 얘네를 수렴하게 만들어 볼 거야. 그래서 요거는 일단 수렴하니까 있는 그대로 냅둬 보고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요 세 항을 이렇게 한번 분리를 해볼게요. 분리를 해보면 첫 번째 거는 an분의 bn 하나 약분 돼갖고 그지? 그 다음 플러스 1 하고 그 다음 요번엔 bn분의 an 요게 될 거거든요. 그죠? 자, 그럼 이거 수렴해요 안 해요? 수렴해요. 그죠? 요것도 수렴해요. 요것도 수렴하죠? 이거 수렴합니까? 네. 이게 1로 수렴하니까 그 역수도 1로 수렴할 거야. 맞아? 그래서 수렴하게 되니까 bn 빼기 a는 3이라 했고 그 다음 1 더하기 1 더하기 1 해서 정답은 9가 된다. 이런 얘기지. 오케이? 네, 그래서 요거 자주 틀립니다. 교과서에도 많이 나오는데 자주 틀려서 해봤어요. 자, 그 다음 3번. 맞풀 개념 익힘 3번. 자, 요거는 한번 눈으로도 풀겠다. 무슨 꼴이야?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야. 차수 가지고 비교해 볼 거예요. 자, 요거 몇 차? 2차. 그다음 요것도 곱하면 2차니까 최고차항만 비교하면 4분의 4 해서 정답 1. 그치? 자, 그다음 요것도 요거 몇 차? 1차. 요것도 1차. 그래서 얘는 3이다. 아이 쉬워. 행복하죠? 그죠? 요거는 1차. 요것도 1차. 여기도 1차. 네, 루트 조심. 1분의 루트 그대로 개수를 쓰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렇게. 그럼 정답은 3.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됩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별거 없고요. 네, 어려울 게 없어요. 자, 그 다음 4번. 그러면 이런 건 어떻게 하냐?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이기는 한데 얘는 1차인 것 같은데 중간에 점점점이잖아. 그치? 무한히 더한 것들은 또 개념이 달라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일단 얘 점점점을 없애주는 방식으로 계산을 해줘야 돼. 저 점점점 없애면 식 어떻게 돼요? 식 이쁘게 정리하면 몇 분의? 2분의, 그치? 2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n제곱분의 n제곱 플러스 1이니까 얘는 2분의 1이 돼요. 알겠어?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얘도 마찬가지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세제곱분의 이거 뭐죠? 몇 분의죠? 6분의 얼마? n 플러스 1 그 다음 얘네 둘 더한 거 2n 플러스 1 이렇게 생각해주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6n 세제곱분의
2n 세제곱하고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그지? 정답 얼마? 3분의 1 이렇게 되겠죠. 맞아? 네, 그래서 점점점이 있는 건 다 어떻게 해야 돼? 시그마로 정리해 주셔야 돼요. 알았어요? 네. 자, 근데 그 오답풀이에 보면 밑에 오답풀이에 보면 얘를 어떻게 바꾸냐면 n제곱분의 1, n제곱분의 2, n제곱분의 3 그럴듯해. n제곱분의 n 이렇게 다 더한 거. 그지? 그래서 0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0000000 해가지고 0인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0을 진짜로 0을 무한히 더한 게 아니고 그냥 0에 가까운 걸 무한히 더한 거잖아. 그래서 정말 무한히 더했을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거야. 그래서 저렇게 푸시면 안 돼요. 점점점을 없애 주십시오. 알았죠? 수열의 기본 성질들은 다 기억하고 있겠지. 종혁스. 수원 때 몇 등급? 3. 그 정도면 뭐 기억은 하고 있겠지. 그치? 다 알겠지. 자, 5번 볼게요. 5번. 왜? 은솔이 살 빠졌냐? 보조개가 더 깊게 패이는데 전보다? 자, 다음 극한값을 구하여라.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쪽 무한대로 가고 얘 무한대로 가요. 맞아요? 자, 그래서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인데 루트 있으니까 우리 이거 뭐 할 거야? 유리화 할 거야. 유리화. 자,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요. 유리화 해주면 루트 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11 플러스 n분의 제곱 빼기 제곱 해주면 4n 플러스 11 요게 될 거예요. 맞지? 자, 그래서 루트 1 더하기 1분의 4 이렇게 되겠죠. 맞아? 그래서 2가 된다. 이런 얘기고 얘도 유리화 한번 해보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지금 너무 빨라요? 괜찮지? 그지? 자, 요거 유리화 한 거 먼저 써주면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2 플러스 n 분의 요거 나누기 뭐야? 여기서 제곱 빼기 제곱 해주면 3n 플러스 2만 남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최고차항 개수만 여기는 3 그다음 여기는 3 곱하기 루트 1 더하기 1 이렇게 둬볼 수 있지. 그지? 그래서 약분해주면 지금 답은 2가 된다. 이런 얘기고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번은 분모를 유리화해야 돼? 분자를 유리화해야 돼? 둘 다 해야겠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분자 유리화하면 지금 2가 남고요. 분모 유리화하면 1 남아요. 그리고 분모 유리화 하느라고 곱한 게 루트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일 거야. 그 다음 분자 유리화 하느라고 분모에 루트 n 플러스 3 플러스 루트 n을 곱했을 거야. 맞지? 그래서 이것도 최고차항 개수비 비교하면 1분의 2 해주고 루트 1 더하기 루트 1분의 2 루트 1 더하기 루트 1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는 거죠. 그죠? 네, 정답은 2가 됩니다.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을까요? 괜찮지? 그지? 네, 다 계산 문제예요. 자, 그 다음 6번 소수 부분 정수 부분 간만에 한 중학교 때나 이런 걸 했을 거거든? 자, 소수 부분의 극한값의 계산.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뭐야? 어떤 x라는 숫자가 있어. 오케이? 자, 그러면 요 놈의 정수 부분을 n, 소수 부분을 알파라고 했어. 그러면 일단은 x라는 숫자는 n과 n 플러스 1 사이에 있으면 정수 부분을 n이라고 쓰면 되는 거야. 맞아? 그럼 알파는 소수 부분은 뭘 생각하면 되냐면 원래 숫자에서 뭘 뺀다? 정수 부분을 뺀다 라고 생각하면 돼. 소수 부분은 앞으로 원래 숫자 수 빼기 정수 부분 요거를 구해주면 된다. 그래서 소수 부분을 구하려면 뭐부터 구해야 되는 거예요? 정수 부분부터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루트 n제곱 플러스 n의 정수 부분을 생각할 건데 자연수 n이라고 했으니까 요 놈의 근처에 있는 자연수를 생각하면 n은 루트 n제곱이야. 맞아? 그럼 n 플러스 1은 루트 n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이죠. 맞아요?
그럼 이 근호 안에 있는 식 자체가 n보다는 크고 n 플러스 1보다는 작겠구나 생각해 볼 수 있겠지. 여기까지 해가요. 자, 그러면 얘는 n 플러스 뭐시기 뭐 이런 숫자였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요 놈의 정수 부분은 지금 n이 됩니다. 그래서 소수 부분 an은 루트 n제곱 더하기 n에서 뭐 뺀다? n 뺐다. 요 놈이 바로 an이 되는 거죠. 요거의 극한 구해라 요 얘기입니다. 괜찮? 네, 그래서 리미트 루트 n제곱 플러스 n 빼기 n은 유리화 해주면 루트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n분의 그 다음 빼주면 n 요게 된다 요 얘기지. 그래서 2분의 1이 정답이 되겠죠. 알겠죠? 미정계수의 결정. 우리 함수의 극한에서 미정계수의 결정하는 거 몇 개 배운 적 있잖아. 뭐 분모가 0이라면 분자가 0이라던가. 그지? 근데 여기서는 해봤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 요 꼴에서 얘가 수렴을 해. 얘가 뭐 리미트 an분의 bn이 뭔가 상수로 수렴을 하는데 그 k가 0이 아니다. 그러면 분모 분자 차수 어떨 거야? 동일할 거고. 그 다음 그것의 개수비가 바로 얼마인 거야? 개수비가 바로 k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k가 0이면 분모가 더 큰 덩어리로 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럼 1번 같은 경우에는 분모 분자 차수가 지금 같아야 되는 상황이지. 그지? 근데 분모가 지금 2차니까 분자는 3차가 되면 안 돼서 a는 0이 돼야 될 거고, 그 다음 개수비 3분의 b가 3이어야 되니까 b는 9가 된다.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 수렴한다고 했어. 그러면 특히 요 놈의 최고창이 아예 어때야 된다 그랬지? 같아야 유리화할 가치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어. 맞아, 함수의 극한에서. 맞아요. 네. 요게 안 같으면 어딘가로는 치우치게 돼 있으니까 일단은 an이랑 루트 4n 제곱이랑 같다 생각하면 돼. 그지? 자, 그럼 얘는 2n인 거니까 a는 2가 될 거예요.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n 빼기 루트 4n 제곱 플러스 bn 분의 bn을 극한을 계산을 해주면 유리화해서 2n 플러스 루트 4n 제곱 플러스 bn 분의 그 다음에 여기서 요거 빼주면 마이너스 bn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자, 그래서 개수 비교 해주면 1 플러스 루트 4분의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4여야 되는 거니까 b는 얼마? 16이 된다. 이런 얘기지. 오케이? 네,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알았죠? 네, 잠깐만 쉬었다. 어디 보자. 8번. 일반항 AN을 포함하는 수열의 극한값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석적인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 약간의 야매도 있어요. 시험 볼 때는 약간 야매가 좀 더 빠를 수도 있잖아. 그치? 전부 다 알려줄게. 일단은 1번 같은 거 2번을 먼저 볼게. 2번은 딱 방법이 좀 정해져 있어가지고 볼 건데 우리 이거 함수의 극한할 때도 좀 했던 거거든요. 얘는 수렴하는 덩어리를 통째로 이용한다.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통째로 이용해라. 그러니까 지금 수렴하는 덩어리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얘를 통째로 만들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돼요? 자, 뭐냐면 일단 수렴하는 덩어리는 n제곱 더하기 4n 플러스 3이랑 an을 더한 것이 4로 수렴한다고 한 거야.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건 2n제곱 플러스 3n에다가 an 곱한 걸 구하라고 했죠. 그죠? 근데 an 옆에는 얘가 아니라 누가 있어야 돼? 요게 있어야 되잖아. 저걸 억지로 만들어. 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3이라고 만들어. 그럼 곱해준 대신에 뭐도 해줘야겠어요? 나누기도 해줘야겠죠. 똑같이
왜냐면 요 식 내에서 변형을 하는 건 별로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수렴하는 덩어리 하나를 만들어 놨더니 아, 여기도 수렴하는 덩어리가 되었네. 맞아? 그래서 정확하게 계산이 되는 거야. 자, 왼쪽 건 2가 될 거고 오른쪽 건 덩어리가 4였으니까 정답이 8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저렇게 수렴하는 덩어리가 나왔을 때 저 덩어리가 간단하면 좀 통째로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거 해볼 건데 무거워서 거기에다 들고 다니는 거야? 그러면 편해서? 자, 너 또 캡처하기 귀찮아가지고 숙제 안 보내기만 해봐. 그걸로 해서. 자, 1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번에는 요거를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볼 거야. 정석적으로 교과서적으로 푸는 방법과 그 다음에 이제 약간의 야매 야매부터 알려주면 야매만 기억할 것 같으니까 정석도 알려줄게요. 자, 요거 뭐냐면 수렴하는 덩어리는 얘잖아. 그지? 근데 리미트 an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그지? 근데 그러면 그걸 따로따로 계산하기 힘드니까 얘를 cn이라는 새로운 수열로 치환을 해버리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리미트 cn은 3으로 수렴하는 셈이 되는 거지. 맞지? 그리고 2an 플러스 1분의 an 플러스 5는 cn인 거지. 그지? 그럼 an을 cn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지 않겠어? 이걸 양변에 곱해서 an 플러스 5는 2 곱하기 cn an 플러스 cn이다. 이렇게 해두면 an에 대해서 이 식을 정리를 해보는 거죠. 넘겨가지고 an으로 묶으면 1 빼기 2cn은 cn-5다 라고 해서 an을 우리는 수렴하는 덩어리만 있는 cn에 관한 식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야. 맞아? 여기까지 해갔어? 그럼 이 상태에서 리미트 n이 무한대를 보내면 수렴하는 애들밖에 없으니까 바로 계산해도 좋다. 이런 얘기죠. 오케이? 자, 그래서 1 빼기 6, 그 다음 3 빼기 5. 마이너스 5분의 마이너스 2니까 정답은 5분의 2가 돼요. 오케이? 첫 번째 방식 뭐라고? 덩어리를 cn, 새로운 수열로 하나로 그냥 치환해서 내가 알고 싶은 것을 저 덩어리에 대한 식으로 만들어라. 이런 얘기지. 근데 이거 바꾸는 방식 혹시 1학년 때 뭐 배울 때랑 비슷하지 않아? 1학년 2학기 때 배운 거. 내가 지금 2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5를 cn이라고 둔 거야. 오케이? 그랬을 때 x는 지금 1-2y분의 y-5 이렇게 바꾼 셈인 거죠. 이거 무슨 함수? 유리함수. 얘는 역함수. 그지? 그래서 요렇게 분수로 되어 있는 걸 보면은 바로 바꿔도 된다. 요 얘기야. 역함수 구할 때 어떻게? 얘랑 얘는 그대로 두고 얘랑 얘랑 부호만 바꿨죠. 맞아요. 네, 그래서 바꿔 쓰는 거 지금 뭐 어떻게 된 거야? 마이너스 1을 곱했다고 치면 2y-1분의 마이너스 y 플러스 5 요게 되거든요. 그죠? 2랑 5가 그대로 있고 얘네들 지금 부호가 바뀐 거지. 맞아? 네. 뭔 말인지 이해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맥스? 잘 안 돼? 자, 안 되면 이거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런 연결성도 있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지금 요거를 cn으로 바꿔서 푸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식은 야 인간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리미트 an이 존재하니까 구하라고 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얘를 수렴한다고 가정하고 알파라고 두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2알파 플러스 1분의 알파 플러스 5가 요놈의 극한값이지 않겠어요? 맞죠? 이게 야매예요. 요게 3이다. 그럼 알파 플러스 5는 6알파 플러스 3이 되는 거고 5알파가 2가 되니까 알파는 5분의 2가 된다. 요 얘기야. 이렇게 치환해서 열심히 계산한 결과랑 똑같죠. 그죠? 그래서 쉬운 방법은 일단은 알파로 바꾸는 건데
지금은 연습하는 거니까 두 가지를 꼭 다시 다 공부했으면 좋겠어. 알았어? 여기서 수렴한다는 말이 있기 전까지는 얘를 함부로 알파라고 두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근데 저거 구하라고 하니까 수렴하는구나 해서 야매를 쓴 거지. 알았죠? 좋아요. 그러면 요거는 24번 한번 풀어보십시오. 24번. 잘 나왔어? 좋아요. 덩어리 이용했어요. 네, 이건 덩어리 이용하는 거였고요. 마풀 개념 익힌 9번 가기 전에 수열의 극한값의 대소관계를 한번 볼게. 앞에서 쌤이 살짝 건너뛴 개념인데 이거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랑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함수의 극한 대소관계 뭐였어? 일명 샌드위치 정리. 그거 말하는 거였죠? 자, 일단은 수열 AN과 BN이 있는데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혹은 뭐 일정한 값 이상의 n에 대해서 AN이 BN보다 큽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요놈의 극한값도 기본적으로는 BN 쪽이 더 크겠죠. 수렴한다고 하면요. 맞죠? 이것도 전제 조건이 리미트 AN이 수렴하고 리미트 BN이 수렴한다는 걸 전제로 해요. 자, 이랬을 때 뭐가 붙을 수 있어? 등호가 붙을 수 있다. 극한값 자체가 같아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야. 예를 들면 AN이 1 마이너스 n분의 1이다. 그럼 BN은 1 플러스 n분의 1이다. 이러면 일단 얘가 더 크지. BN이 더 크지. 더한 거니까. 그지? 근데 극한값은 얘도 1로 가고 요것도 1로 가잖아. 그지? 그래서 같아질 수 있다가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수렴하는 수열 AN과 BN에 대해서 AN과 BN의 대소관계 사이에 CN이라는 내가 처음 보는 수열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근데 리미트를 붙여보면 리미트 CN, 리미트 BN 이렇게 있겠죠? 근데 이러면 일단 등호가 붙을 거 아니야? 그지? 이해했어? 네, 그러니까 얘랑 얘가 근데 값이 똑같대. 그러면 가운데 것도 뭐가 된다? 알파가 된다. 맞지? 네, 요거였습니다. 요거 가지고 9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샌드위치 정리는 늘 뭐 할 때만? 수렴할 때만 성립하는 거야. 자, 그럼 지금 여기서 1번은 부등식을 만족할 때 n 곱하기 an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돼 있어요. 그럼 양변에다 뭘 곱하면 되겠어? 가운데 an밖에 없으니까 필요한 거 뭐야? 나는 요 식을 만들고 싶은 거야. 그지? 그래서 n 곱하기 an 만들기 위해서 n을 곱해주는 거지. 이 상태에서 리미트를 붙여주면 리미트 n제곱 플러스 1분의 n제곱과 그 다음에 리미트 n 곱하기 an과 리미트 n제곱 빼기 1분의 n제곱과 이렇게 되겠죠. 그죠? 얘가 얼마고? 1이고 요것도 얼마다? 1이다. 요 얘기지. 그러면 nan의 극한은 1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오케이? 괜찮아요? 소리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분의 an제곱 플러스 nan 뭐가 이렇게 복잡하냐. 자, 봐봐.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건 그냥 an이거든? 그지? 어떡하지? 제곱하려면 이거 다 제곱하고 막 그래야 되나? 그리고 뭐 nan 더하게 하고 막 그래야 되나? 이렇게 막 항이 많고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 하나 구해볼게요.
그러니까 어떤 수렴하는 새로운 걸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이쪽을 수렴하게 만들고 이쪽도 수렴하게 만들려면 분모에 뭘 나누면 좋을 것 같냐면 나누기 n을 한번 나눠볼게. 오케이? 나누기 n을. 그럼 여기는 루트 4 플러스 n분의 4. 그 다음 여기는 루트 n분의 루트 an. 그 다음 얘는 2. 뭐 이렇게 되겠죠. 2 플러스 n분의 1. 이렇게 되겠지. 얘가. 그럼 이 상태에서 리미트 붙이면 이 양쪽이 어때? 같아지지. 리미트 루트 n분의 an이 2로 가는 거야. 맞아? 수렴하는 새로운 덩어리를 하나 구한 거죠, 내가. 그래서 리미트 n분의 an은 어디로 간다? 4로 간다는 덩어리를 활용하면 여기서 요놈 이렇게 갈라서요. 리미트 n분의 an의 제곱 플러스 n분의 an이다.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그죠? 4제곱 플러스 4가 됩니다. 정답 20이 되는 거지. 오케이? 네, 그래서 샌드위치 정리는 나오면 저런 게 나와야지. 시험에서 나올 거면. 그죠? 27번에 2번 한번 해보세요. 이번에는 샌드위치 정리 여러 개 다 더하는 거. 자,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우리 요거 하기로 했지 지금 2번. 자, 요게 돼 있는데 요 점점점 없애줘야 된다고 했어. 그지? 그러면 AN-1은 N-1과 N 사이일 거고 이런 식으로 쭉 가다가 A2는 2랑 3 사이고 그죠? 그 다음에 A 맞냐? 맞지? A1은 1과 2 사이가 되는 거야. 맞아? 그럼 이 부등식을 전부 다 더해줄 거야. 오케이? 그래서 A1, A2, A3 주르륵 가서 AN까지 다 더한 거는 좌변은 1부터 n까지 더한 거니까 2분의 nn 플러스 1 이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우변은 2분의 nn 플러스 1에서 뭐 한 거예요?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2 한 거에서 1을 뺀 거가 되겠죠. 맞아요? 네. 자, 요게 될 텐데 요거랑 n제곱 나눈 걸로 계산을 해보면 일단 역수 먼저 계산을 할게. 그냥 이렇게 먼저 계산을 해주면 그럼 어차피 이쪽도 2분의 1, 이쪽도 2분의 1로 가니까 그 역수인 요놈의 값은 2가 된다. 이런 얘기죠. 알겠죠? 네, 이렇게 그냥 부등식끼리 다 변변 더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템? 자, 그 다음 10번. 지금부터는 이제 활용, 뭐 도형의 활용이 될 수도 있고 함수로 활용을 하는 걸 수도 있고 점화식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일단 봅시다.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n인 정삼각형의 각 변을 n등분해서 그 점들을 각 변의 평행한 선분으로 모두 이어보겠다. 네, 삼각형의 내부에 그어진 이 선분의 길이의 합을 AN이라고 하겠대. 자, 그랬을 때 AN이랑 또 BN은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삼각형 개수거든요. 하나씩 구해볼 거예요. 일단은 가로선으로 이렇게 돼 있는 변의 길이는 맨 처음 거는 1이고 두 번째 건 2고 세 번째 건 3일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AN은 그러면 가로선만 생각하면 1, 2, 3, 4 해갖고
n까지 다 더한 거가 있을 거고, 근데 뭐 이쪽 방향으로 요런 대각선을 긋는다고 해도 어때요? 비스듬한 선도 똑같겠지, 그지? 요런 게 그럼 몇 세트가 있다? 세 세트가 있다, 요 얘기야. 이해가? 자, 그래서 요거 공식으로 써주면 2분의 3 nm 플러스 1로 정리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가요? 네, 자, 그 다음에 B에는 뭐가 되냐면 여기는 정삼각형 개수거든. 처음에가 1개, 그 다음 두 번째 줄이 몇 개? 3개, 그 다음 세 번째 줄이 5개. 이런 식이야. 맞아? 자, 그러니까 홀수를 더한다 생각하면 되겠지. 홀수의 합 공식 뭐였지? k는 1부터 n까지 k, 2k-1. 알고 있었는데 종혁이? 뭐야? k로 나와? 자, 요거는 그러면 지금 이런 거죠. 1, 3, 5, 7, 9 하는 건데 k가 1일 때부터 첫 번째 줄부터 n번째 줄까지 할 거니까 n까지 2k-1. 요거 공식 n제곱이었어. 오케이? n번째 홀수까지의 합은 n제곱이었어. 그래서 요 놈으로 계산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극한값 계산해라 라고 하면 리미트 a는 2분의 3n n 플러스 1분의 n제곱이 되는 거니까 3분의 2가 됩니다. 알았어요? 이해가요? 괜찮아요? 좋아요. 자, 그래서 밑에 있는 것도 좀 여기가 짜증날 거거든? 앞에 계산 파트는 쉬워, 그치? 뭐 무한대분해, 무한대꼴 이런 건 괜찮은데 여기 이제 활용하는 파트가 꽤 짜증이 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연습을 시간을 좀 많이 써주세요. 자, 그 다음 마풀 개념 익힘 11번 가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y는 x제곱이랑 2x 플러스 n이 만나는 두 점을 an과 bn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an, bn의 길이를 an이라고 하겠다. 자, y는 x제곱이랑 기울기가 2인 직선이랑 만나는 점을 an, bn이라고 하고 요 길이 구하고 싶은 거야. 맞아? 자, 그러면 요 놈의 길이 구하고 싶은데 이거 구할 때 이거 기울기 2잖아요. 그럼 봐봐라. 요놈과 요놈의 길이비가 몇 대 몇이야? 가로 세로가 1대 2야. 놀랍게도 지금 그렇게 안 보이지만, 그지? 그럼 여기 길이가 나오면 여기는 루트 5L 아니겠어요? 맞아요? 자, 그러면 나는 여기 좌표를 알파랑 베타라고도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거지. x제곱이랑 2x 플러스 n이랑 서로 같습니다의 해를 교점에 x좌표 알파 베타라고 뒀으니까 알파 베타라고 둔 거지. 그지? 그랬을 때 an은 그럼 뭐가 되냐면 저 베타 빼기 알파라는 거에다가 몇 배? 루트 5배 한 거랑 똑같다. 이런 얘기야. 기울기가 1대 2대 루트 5 이렇게 될 거니까. 맞아요? 무슨 소리 이해가지? 네. 자, 그래서 여기서 근각계수의 관계를 사용해 줄 거야.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n은 0이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2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n이고, 그러면 베타 빼기 알파의 제곱은 4 플러스 4n일 거 아닙니까? 그지? 근데 베타 빼기 알파 지금 양수여야 되는 상황이니까 루트 5 곱하기 루트 4 플러스 4n이다. 요게 an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다음에 저기다가 극한값 계산하시면 2분의 1이 답이 되겠네요. 알았죠? 네, 이렇게. 땡. 네, 그래서 2차 함수랑 직선이랑 만난 두 점 나오고 그 사이 거리 뭐 이런 거 구해라. 다 근각계수의 관계야. 알겠어? 이거는 뭐야? 너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계속 나오는 거죠. 수투에서도 나오고요. 맞아요? 네. 할 줄 알아야 돼. 할 수 있지? 네. 나머지도 활용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는 한번 쭉 해보시고요. 그 다음 12번. 활용 문제 그냥 빠르게 쑥 돌릴게요. 뒤에 진입 판단이 중요해.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마이너스 2만큼, 1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가 fx입니다. 여기 식도 나와 있어요.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x는 n이 만나는 점을 pn이라고 하면 여기 좌표는 루트 n 플러스 2 플러스 1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그지? 근데 이게 pn이고 pn과 pn 플러스 2의 기울기를 an이라고 하겠대.
내가 Pn의 좌표를 n, 루트 n 플러스 2 플러스 1이라고 두면 Pn 플러스 2는 어떤 거겠어? x는 n 플러스 1을 넣었을 때 점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n 플러스 2, 루트 n 플러스 4 플러스 1 이랬을 거야. 맞지? 그래서 여기서 기울기는 자, 분모는 2가 될 거고 여기서 이거 빼주면 루트 n 플러스 4 빼기 루트 n 플러스 2 이게 되겠죠. 그죠? 여기다 루트 n 곱해가지고 극한값도 구해주면 된다. 이 얘기야. 어려울 게 지금까지는 별로 없죠. 진짜 어렵게 내는 문제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막 그렇게 쫄아야 될 문제들은 없다. 이 얘기야. 맞지? 그래서 오늘 하는 내용은 그렇게 막 새로울 거는 없거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등비수열의 극한 조금 활용 들어가고 급수라는 내용을 배우게 될 텐데 그게 조금 새로울 거고 오늘은 이제 뭐 하던 거에서 수열로 바뀐 느낌이라서 그렇게 막 새롭고 그러진 않을 거야. 조금 낫다, 그치? 아닌가?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28쪽에 있는 28, 29쪽에 있는 진입 판단을 한번 볼 건데요. 하나씩 한번 조져볼게. 자, 일단 AN이 BN보다 작은데 AN이 무한대로 간대. 그럼 BN은 무한대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BN도 무한대로 가겠죠. 그죠? 얘가요? 네, 그래서 그렇다. 맞다. 자, 그 다음에 2번이나 3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함수의 극한에서도 되게 많이 했었거든. 그지? 함수의 극한의 진입 판단 중에서 두 개가 수렴해. 두 함수가 수렴해. 그러면 그 두 개로 사칙연산을 통해 나오는 새로운 것도 수렴합니다. 라는 거 우리 했었지. 그지? 근데 뭐 빼고? 뭐 할 때 조심? 나누기, 그치? 나누기 조심. 나누기 조심. 나눴을 때 분모가 0 되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어야 맞는 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 뭐지? 계산 결과가 먼저 나오고 계산 결과에 대해서 디테일한 각각의 조건을 물어보는 거는 틀릴 때가 많다. 그치? 99% 거짓일 때가 많다. 왜냐면 예를 들어 리미트 fx 플러스 gx가 수렴을 하고 있는 거였는데 fx랑 gx가 각각 수렴합니다 라는 말은 틀린 거였어. 왜? 얘는 어디까지는 1이고 어디까지는 0이었다가 얘는 0 더하기 1 해가지고 더했을 때 결국 1처럼 보였을 수도 있거든. 그지? 근데 이제 좌극한 우극한이 얘네는 지금 다른 상황이니까 얘네가 존재하는 건 아니었죠. 그죠? 네, 그래서 요거를 수열의 극한에서 똑같이 가져요. 자, 두 수열이 수렴했대요. 그죠? 근데 Bn도 수렴하네. 이 둘을 뭐 하면 돼? 곱하기 하면 되는 거니까 나눗셈 아니지. 그지? 그러니까 요것도 맞는 말이 될 거야. 맞지? 자, 그 다음 3번 같은 경우에 AN 빼기 BN은 0이래. 그러면 이걸 보면 마치 우리는 본능적으로 AN이랑 BN이랑 같구나 생각하게 돼 있는데 그렇게 나눠주려면 AN이랑 BN이 각각 뭐 해야 돼요? 수렴해야만 가를 수 있는 거야. 자, 근데 지금 리미트 AN이 알파라고 말해줬잖아. 그지? 두 개가 수렴을 했고 얘네 둘 가지고 사칙연산으로 BN을 만들어줄 수 있었죠. 그죠? 그럼 여기서 요거 빼주면 뭐가 돼? 여기서 이거 빼주면 BN 나오는 거고 걔가 알파인 거니까 요것도 맞는 말이다. 오케이? 자, 그래서 계산 결과가 나오면 수렴한다는 말이 있는지를 반드시 봐야 돼. 근데 뒤에서 이 중에 하나가 수렴한다고 나왔으니까 나머지도 수렴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4번, 5번, 6번. 자, AN이 무한대로 가요. AN이 무한대로 가요. 근데 무한대 빼기 BN 했는데 알파로 수렴한대요. 이랬을 때 리미트 AN분의 BN은 1로 가느냐. 요거 아까 우리 되게 많이 본 거 아니야? 그치? 역수해서 리미트 AN이 AN분의 1이 0됨을 이용해갖고 요걸 양변에 곱해주면 요거 나오는 거였어. 맞지? 네, 그래서 맞는 말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별표. 5번이랑 6번 별표. 자, 수열을 하면서 이제 뭐가 보일 수 있냐면 자,
AN은 이 수열의 모든 항을 보여주는 거지. 그지? 근데 A, EN이나 A, EN-1 같은 건 어때? 이런 거는 이 수열의 짝수 번째 항과 홀수 번째 항 이런 것만 말하는 거야. 그지? 또 A 3N, 3N-1, 3N-2 이런 것도 어때? 전체 수열을 3등분 해가지고 3으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인 항들만 생각을 해본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뭐냐면 부분이에요. 부분이야. 부분이야. 얘는 전체야. 이해 갔어? 자, 그럼 봐봐. 전체가 수렴하면 전체적으로 AN이 어디로 간대. 그럼 부분도 당연히 뭐 하겠어? 수렴하겠지. 그치? 자, 짝수 번째 것들만 모아놔도 다 수렴한다. 요거야. 오케이? 근데 부분이 수렴을 했어. 부분이 수렴을 했어? 그럼 전체 수렴할까? 무조건? 요거? 아니다. 요 얘기야. 오케이? 자, 좀 더 자세히 볼게. 일단 리미트 AN이 알파로 간대. 그러면 그 다음 항 가지고 구한 거, 그 다음 항 가지고 구한 거 다 어디로 가? 알파로 가는 건 맞겠죠. 항번호 하나 더 커진다고 뭐 큰 변화가 있겠어? 없어. 어차피 n은 무한대로 가는 거고 n 플러스 1도 무한대로 갈 거고 n 플러스 2도 무한대로 갈 거니까 다 똑같이 가게 될 거야. 맞아? 그래서 요거는 항이 하나 커진다고 해서 극한값이 바뀌진 않습니다. 자, 그런데 리미트 AN이 알파면 자, 이거 전체 수렴. 전체 수렴이야. 근데 지금 여기서 홀수 번째 항이랑 짝수 번째 항만 모아가지고 극한을 구한 것도 똑같이 알파로 수렴한다. 전체가 수렴하면 부분도 수렴한다. 요 개념을 좀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그 밑에 주의 해가지고 나오는 거 있죠? 자, 두 수열 홀수 번째 거랑 짝수 번째 거가 각각 수렴하면 AN도 수렴합니다. 요거는 거짓이야. 맞아? 홀수 번째 거는 1이고 짝수 번째 거는 0이면 얘는 진동하는 거잖아. 맞지? 네, 그런 거니까 이런 것들은 거짓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또 AEN이 수렴하면 수열 AN도 수렴한다. 요것도 어때요? 거짓이겠죠? 거짓인 발레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안 되는데 그럼 이 말은 참이 돼. 뭐가 참이 되냐면 리미트 리미트 AN을 수렴하게 만들고 싶어. 저 부분들로 AEN-1과 리미트 AEN이 똑같은 알파로 수렴을 한다 이거야. 얘도 알파로 얘도 알파로 합쳐서 전체가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그냥 리미트 AN도 수렴을 알파로 합니다. 이런 얘기야. 요건 참이야. 또 3n으로 바꿔볼게. 리미트 A 3n이랑 리미트 A 3n-1이랑 리미트 A 3n-2랑 전부 알파로 수렴했어? 그러면 전체 리미트 AN도 알파로 수렴하게 돼 있는 거야. 오케이? 각자 다 똑같은 값으로 수렴을 하니까. 여기까지 해가요. 네, 요거 하나만 적어둘게요.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르지? 아씨, 오늘 등대수련도 나가야 되는데? 대슈? 자, 그 다음 7번 한번 볼 건데 7번은 쌤이 보통 계산 결과가 먼저 나오는 경우에 그 각각의 조건은 보통 거짓이라고 했어. 근데 얘는 참이야. 자, 절대값은 AN을 계산을 한 거죠. 뭔가 변화를 준 거지. 얘가 0이라고 했을 때 리미트 A는 무조건 0 된다 이거야. 이건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서 그래요. 뭐냐면
얘는 좀 알아둬. 절대값 AN은요. AN은 절대값 AN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기본적으로 실수일 테니까. 마이너스 절대값 AN보다도 크거나 같겠죠. 맞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리미트 붙여놨다 이거야. 근데 얘가 0으로 간대. 그럼 좌변, 우변이 모두 어디로 가? 0으로 가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리미트 AN도 0으로 갈 수밖에 없다. 요 얘기예요. 오케이? 이해 안 가는 은솔이 손? 괜찮아? 수학의 원리도 있습니다. 알죠? 자, 거짓인 거. 뭐야? 1번, 2번, 3번 전부 다 뭐야? 계산 결과가 먼저 나왔네? 그지? 계산 결과가 나왔고 각각의 조건은 다를 수 있다. 근데 수열의 극한에서 그런 발레를 찾을 때 가장 유용한 건 뭐냐면 진동이야. 오케이? 진동. AN 플러스 BN이 수렴한다고 했어. 근데 AN과 BN이 각각 수렴하니 그럼 내가 AN을 1, 0, 1, 0 이런 수열이고 BN을 0, 1, 0, 1 이런 수열이라고 생각하면 더했을 때 어때요? 더했을 때 1, 1, 1, 1, 1이니까 수렴하죠. 그죠? 근데 각각은 수렴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거짓인 발레를 구하고 싶으면 보통 진동 찾으면 잘 나와. 오케이? 자, 2번도 마찬가지야. 얘네들을 곱하면 일정하지. 그지? 그런데 AN, BN은 모두 수렴하지는 않죠. 그 다음에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케이? 네, 같은 원리로 똑같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 4번도 그냥 AN 하나만 있으니까 저럴 것 같은데 AN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이런 거야. 그러면 AN의 제곱은 1, 1, 1, 1 이럴 테니까 이것도 계산 결과와 각각의 조건인 거죠. 그죠? 이것도 계산 결과인 거예요. 얘도 계산 결과예요. 그죠? 그지? 애지간하면 다 안 된다 보면 되고 그다음 6번은 두 수열이 수렴한다고 했는데 B에는 왜 수렴하지 못하나? 왜? 나눗셈, 그치? 나눗셈 할 때 이 말 여기서 만약에 리미트 AN이 0으로 안 갑니다 라는 말이 있으면 참이 되는 거야. 그지? 참이 되는데 그 말이 없어서 얘는 수렴이 저기가 되고요. 거짓이 되고요. 그 다음 AN 곱하기 BN이 0이라고 하면 무조건 각각이 0인 게 아니야. 뭐 할 때만? 둘 다 수렴할 때만 얘 또는 얘가 0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말이 없기 때문에 거짓이라고 보면 되고 발레는 진동하는 것도 찾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또 많이들 착각하는 거 샌드위치 정리 나올 것 같아. 그지? 근데 샌드위치 정리 또한 뭐 할 때만 성립하는 거라고? 수렴할 때만. 그지? 요거를 리미트 CN이랑 리미트 AN이랑 바꾸고 싶거든 되게. 그지? 매력적이야. 자, 근데 얘가 수렴한다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거짓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AN이 발산하고 BN이 수렴하면 AN분의 BN은 0으로 수렴합니다. 무조건 무한대로 가는 게 아닐 수도 있어. 수열의 함정은 뭐야? 항상 진동에서 나와. 오케이? 수열에서 어라? 이게 되나 싶을 때는 진동이 되는 발레를 찾아보면 된다고 했어. AN이 만약에 AN이 뭐 있어? 1이랑 마이너스 2랑 1이랑 마이너스 2랑 막 이래. 오케이? 자, 근데 얘가 수렴해. 얘는 3, 3, 3, 3 막 이래. 그럼 얘는 어때? 전체적으로 진동하겠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안 됩니다. 알았죠? 네, 이걸로 뒤에 거 한번 풀어봅시다. 자, 기억 뭐 나왔어? 기억. 계산 결과 나왔죠? 그죠? 계산 결과 나왔을 때 지금 요 문제는 뭐 하라고 나온 거야? 리미트 AN이랑 리미트 BN이랑 따로따로 써봐 라고 했을 때 나온 거지. 그지? 요거 일단 틀렸어요. 맞죠? 자, 그 다음에 리미트 AN이 알파면 요거는 그거 제곱한 거 맞고 그 다음 AN 빼기 BN이 0으로 가는데 리미트 AN이 알파래. 그러면 이거 두 개를 뭐 하면 돼? 빼주면 BN이 알파라는 게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맞는 말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기억, 니은, 디귿도 하나하나 다 따져가지고 풀어줄 수 있어야 돼요. 알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10분 남았는데 우리 등비수열의 극한 그냥 개념만 살짝 하고 오늘 끝낼게요. 등비수열의 극한. 뭐 이렇게 난리가 났냐 밖에. 자, AN은
A 곱하기 R의 n-1승. 이게 보통 등비 수열이잖아요. A를 첫항, R을 공비라고 부르죠. 그죠? 그럼 얘는 언제 수렴하느냐? 요거야. 우리가 지수 함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R이 만약에 A의 n제곱이라는 애가 있어. 그러면 A가 1보다 커. 그럼 얘는 어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맞아요? 자, 그러면 얘도 사실상 지수 함수에 속하는 거잖아. 여기 있는 것 중에 1일 때, 2일 때, 3일 때 점 찍은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러니까 R이 1보다 크면 어떻게 되겠어요? 리미트 A 곱하기 R의 n-1승은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갈 거예요. 맞아요? 자, 그 다음에 R이 1과 0 사이야.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거든. 그지? 그럼 n이 커질수록 어떻게 돼? 얘는 점근선 0에 가까워지겠지. 그지? 왜냐면 0과 1 사이에 있는 건 거듭 제곱할수록 작아질 거니까. 그지? 자, 그래서 이때는 a 곱하기 r의 n-1승이 뭐가 된다? 0 된다. 이런 얘기고. 자, 그 다음에 r이 1일 때는 a로 가겠죠. 그죠? a로 갈 거고요. 자, 근데 음수일 때를 우리가 지수함수에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자, 만약에 r이 0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1보다는 크다고 해보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분의 1의 n제곱 같은 거야. 그럼 얘는 진동은 하는데 절대값 자체가 어디에 가까워져? 계속 0에 가까워질 거야. 처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이었다가 4분의 1이었다가 마이너스 8분의 1이었다가 플러스 16분의 1이었다가 약간 이런 식이야. 마이너스 2분의 1이었다가 4분의 1이었다가 8분의 1이었다가 16분의 1이었다가 오케이? 자, 진동하는 것 같지만 발산하지 않으면 그거 진동이라고 안 불러요. 이건 그냥 수렴이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 0보다 작고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이것도 0으로 가는 거야. 여기까지 해봤어? 자, 그 다음에 R이 마이너스 1이거나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땐 어때요? 진동하겠지. 부호가 일단 왔다 갔다 거리면서 절대값이 1보다 크니까 점점점 값이 커질 거야. 맞아? 그래서 이때는 진동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정리해 주느냐면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 요 상황이랑 요 상황일 때 둘 다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요. R이 0이면 당연히 0으로 가겠죠. 이때 0으로 가고요. R이 1일 때는 어디로 가요? 첫 항으로 가요. 오케이? 첫 항으로 가. 또 첫 항이 0이면 또 0으로 가겠지. 이게 수렴 조건이야. 알겠어? 이게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이야. 요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절대값 R이 1보다 크거나 혹은 R이 마이너스 1이다. 이러면 뭐 하게 되는 거야? 발산한다. 근데 특별히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으면 진동하는 발산을 하게 된다. 요 정도 기억해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알았죠?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 다음 시간에 요거 다시 한번 물어볼 테니까 여기까지 공부해 오세요. 개념만. 알았죠? 아, 그리고